자, 여러분. 한때는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것만 같았던 그런 거대한 무역 협정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딱 멈춰섰을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경제학의 바이블, 바로 폴 크루그먼의 교과서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짱 박사입니다.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하 라운드. 이런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전 세계를 막힘없이 굴리던 이 거대한 무역의 톱니바퀴가 도대체 왜 갑자기 멈춰버린 걸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말이죠. 마치 글로벌 협력의 시대가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딱 4가지를 짚어볼 거예요. 첫째, 진짜 세계 무역협정은 끝난 건지. 둘째, 그렇다면 새로운 대안은 뭔지. 셋째, 이 대안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함정은 없는지. 바로 무역 창출 대 무역 전환 효과를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싹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계 무역 협정은 정말 끝난 걸까요? 특히 그 상징적인 사건, 바로 도하 라운드인데요. 21세기 시작하면서 진짜 전 세계가 엄청 기대했거든요. 근데 이 거대한 배가 왜 항구를 떠나지도 못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냥 묶여만 있었던 걸까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자유무역으로 얻는 이익의 대부분이 어디에 몰려 있었냐면 바로 농업하고 섬유 분야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이 두 분야가 선진국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제일 민감한 곳, 그러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성역 같은 곳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 표가 아예 결정타를 날립니다. 이건데 보세요. 아주 야심찬 시나리오. 그러니까 정말 잘 풀리면 이 정도는 될 거야 라고 최상의 조건을 다 갖다 붙여도 전 세계 총소득 증가분이 정말 너무 미미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0.18%. 아니, 1%도 아니고 0.18%예요. 자, 이제 강대국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쥐꼬리만한 경제적 이익을 얻자고 자국 농민들, 노동자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게 뻔한데 그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지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수지가 안 맞는 장사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다 같이 가는 고속도로가 딱 막혀버리니까 나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한 거죠. 바로 다 같이는 힘드니까 우리끼리만 통하는 길을 만들자 하면서 소위 말하는 배타적인 무역클럽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특혜무역협정이라는 건데요. 개념은 간단해요. WTO처럼 모두에게 평등하게 이게 아니고요. 우리 클럽 회원들끼리는 관세 확 낮춰주고 회원이 아닌 나라들한테는 예전 그대로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거죠. 딱 우리 편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클럽도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유무역지역. 이건 뭐냐면 우리끼리는 관세 없애는데 바깥 나라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정책을 펴는 거예요. 옆집이랑은 친하게 지내지만 우리 집 대문은 따로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관세 동맹. 이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깥 나라에 대해서도 공동의 벽, 즉 공동의 관세를 세우는 겁니다. 아예 하나의 큰 성 안에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연합처럼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이 작은 자유무역 협정들. 이게 과연 항상 좋은 걸까요? 이게 정말 전 세계 무역을 더 활발하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울타리 모양만 바꿔서 또 다른 벽을 쌓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이 협정들이 가진 2개의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무역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얼굴, 다른 하나는 무역 전환이라는 부정적인 얼굴이에요. 좋은 효과, 나쁜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쉬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영국, 프랑스, 미국 세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영국은 $8, 프랑스는 $7, 미국은 $6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전 세계 최고 효율의 가성비 킹은 누구죠? 당연히 $6에 만드는 미국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영국이 프랑스랑 둘이서만 관세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미국 제품에는 $3 관세를 그대로 매깁니다.
자, 그럼 영국 시장 안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 제품은 관세가 없으니까 그대로 7달러. 근데 미국 제품은 원래 6달러에 관세 3달러가 붙어서 9달러가 돼버리죠. 그럼 영국은 누굴 선택할까요? 당연히 더 싼 7달러짜리 프랑스 제품을 사겠죠. 세상에서 제일 잘 만드는 미국 대신 그보다 덜 효율적인 프랑스에서 물건을 사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바로 이런 현상을 무역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무역의 방향이 전환된 거죠. 원래 갔어야 할 가장 효율적인 곳, 즉 미국에서 덜 효율적인 프랑스로요. 이건 명백히 비효율적인 선택이고 결국 전 세계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경제적으로 해로운 효과입니다. 물론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역 창출인데요. 이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영국이 원래 8달러에 직접 만들던 물건을 협정 덕분에 7달러짜리 프랑스산으로 바꿨다고 해보죠. 이건 어때요? 비싼 국내 생산을 더 싼 수입품으로 대체한 거니까 이건 효율적이죠. 바로 이런 게 경제적으로 이로운 무역 창출 효과입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어떤 특혜 무역 협정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결국 무역 창출이라는 플러스 효과와 무역 전환이라는 마이너스 효과, 이 둘을 저울질해서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FTA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볼까요? 첫째, 거대한 세계 무역 협정은 왜 멈췄다? 한마디로 수지가 안 맞아서입니다. 얻는 건 뒷거리만 한데 정치적 부담은 너무 컸던 거죠. 둘째, 그래서 대안으로 뭘 선택했다? 우리끼리 뭉치는 작은 무역 클럽, 즉 FTA나 관세 동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패러독스. 이 우리끼리 협정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좋은 무역 창출 효과도 있지만 더 나쁜 무역 전환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점점 더 많은 지역 무역 클럽으로 쪼개지는 현상, 이게 과연 더 큰 글로벌 자유무역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세상을 더 분열시키고 새로운 장벽을 만드는 걸림돌이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짱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